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트로 어땠습니까? 결코 선생님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공적인 목적에 따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거기서는 바른 맞춤법을 숨기고 틀린 맞춤법을 홍보하자라는 결론을 적었지만 여러분 사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인트로인지 알죠? 거기 나와 있는 X 표기는 사실 그렇게 작성하면 굉장히 사람이 좀 무식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발음표기 동그라미 밑에 발음표기를 적어뒀죠.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향후 나타날 여러분의 이성 친구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2시간에 걸쳐서 1의 1단원 본문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일단 중요한 인물이 나왔죠. 누구냐면 빅터 파파넷이라는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은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의 개념을 바꾼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미적으로 우수하다든지 뭐 그런 제품들을 떠올리게 될 텐데 이분은 어떤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 훌륭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순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첫 번째는 깡통 라디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어떤 빨대 있잖아요, 빨대. 네, 맞죠. 라이프 스트로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역시 물과 관련된 건데, 그렇습니다. 큐 드럼이 있었죠. 해서 세 가지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타적 디자인을 실현화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서 인간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통해 글을 마무리했었는데요. 또 잊으면 안 될 것이 우리가 이타적 디자인이란 내용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 단원 전체의 목표는 뭐냐면 뭐였죠?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목표는 자료를 찾아가며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모르는 개념 혹은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생겼을 때 인터넷이든 백과사전이든 책이든 전문서적 같은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찾아가며 읽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목표라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학습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학습 활동 부분을 풀어볼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국어 교과서 22쪽을 펴야 되겠죠? 자, 22쪽을 보면 이 내용 학습 부분에서는 앞에서 배운 본문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내용 16쪽부터 21쪽까지 보면서 여기 있는 빈칸을 지금 완성해 보세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작성이 끝났나요? 우리 한번 예시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타적 디자인이란 요거 개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교과서 16쪽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쓸모있는 물건을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이라고 해서 16쪽의 중간쯤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이타적 디자인 사례인데요. 요건 사실 틀렸으면 교실 수업했으면 아이고 가끔 종소리를 듣는 게 반가울 때도 있죠, 여러분.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죠? 종소리 듣고 정신 차립시다, 우리. 자, 이타적 디자인이 사례인데요. 요거 이름 틀린 사람은 진짜 집중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국어 시간을 헛되게 보낸 사람들이죠.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첫 번째 거 이름 뭡니까? 당연히 여기서 막 라이프 스트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실패요. 쓰레기통요 아니에요. 뭐냐면 깡통 라디오죠. 깡통 라디오를 만든 이유는 뭐였죠? 어디의? 네, 어떤 지명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네, 인도네시아 발리섬이었죠. 발리섬의 원주민들을 무엇으로부터? 화산 폭발로부터 지키려고 대충 이거 비슷하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라디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라디오가 왜 필요해? 이런 재해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재난 경보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라디오를 제공하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거, 이건 뭐죠? 리코더요. 이런 사람은 자기 머리를 지금 주먹을 꽉 쥐고요. 자기 머리를 한 대 두드려 주세요. 목탁 두드리듯이 딱 두드리고. 자, 리코더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빨대라 그랬잖아요. 무슨 빨대? 아, 생명의 빨대. 그러니까 라이프 스트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까닭은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라이프 스트로를 만든 거고, 라이프 스트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시간 강좌에서 그 구조 그림 같은 것도 선생님이 제시를 해주셨죠. 그래서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물속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오염된 물을 정화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얘는 굴렁쇠요. 여러분 굴렁쇠는 사실 이렇게 안 생겼어요. 타이어요. 여러분 타이어가 이렇게 두꺼운 거 맞습니까? 자, 여기 무슨 모양을 닮았죠? 그렇죠. Q자를 닮았죠. 그래서 이름은 Q드럼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자, Q드럼 이거 뭡니까? 캐리어입니까? 예쁘게 생긴 특이하게 생긴 개성적인 캐리어인가요? 아, 캐리어는 맞는데 우리가 여행 갈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뭘 옮기는 거죠? 네, 바로 물을 옮기는 거예요. 네, 물통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면 막 목이 부러질 수 있죠.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무거운 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렇게 굴러가는 형태로 또 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거 이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 잘 공부했는지 선생님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기 있는 깡통 라디오. 깡통 라디오를 만든 사람은 누구? 네, 너무 쉽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빅터 파파넥입니다. 아, 빅터 파파넥 씨 참 대단하네요. 여기 있는 라이프 스트로랑 큐드럼까지 어떻게 이렇게 발상이 반짝반짝 하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라이프 스트로는 누가 만들었대요? 그렇죠. 미켈 베스타고 프란슨이라는 분이 만들었고, 요건 뭐예요? 피에트 핸드릭스라는 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쉽게 또 틀릴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 이제 내용 학습을 통해서 나와 있는 본문 내용 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목표 학습을 통해서 자료를 왜 이렇게 안 뜨죠? 네. 목표 학습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가며 읽기,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읽기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짚어주기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읽기.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가? 첫 번째, 아주 낯선 용어나 개념과 마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낯선 용어나 개념, 이타적이라든지 아니면 이타적 디자인이라는 개념 좀 낯설죠?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나 궁금한 점. 빅터 파파넥이 누구인가? 빅터 파파넥이 이타적 디자인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뭔가 다른, 이거는 무슨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라는 거고, 참고 자료는 그냥 여러분 보통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전문 서적을 통해서 찾아보면 더 깊이 있는 자료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 단어 뜻이 궁금하다. 사전, 특히 국어사전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 두 개는 용도가 좀 다르긴 해요. 단순 단어의 뜻이 궁금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정보가 궁금하면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들, 보도된 내용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다. 서적은 뭐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며 읽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밑으로 내려볼까요? 네, 자료를 참고하며 읽으면 좋은 점. 첫 번째, 우리가 글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넘어갔으면 이타적 디자인이란 말을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타적 디자인의 개념을 찾아보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더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배경 지식도 넓어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2년 뒤에 고입을 위한 자소서를 쓸 때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볼 때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요. 어떤 내용상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기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지나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읽기 습관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러 매체에서 매체 활용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사전뿐만 아니라 기사, 아니면 도서관에서 직접 서적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내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걸 찾아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뭐냐면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랄 때 지식인 이런 거에서 베껴 쓰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식인의 답변 다는 사람은 누가 있죠? 전문가만 다나요? 아니요. 초등학생도 답변을 달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국어 표기 관련 이런 거 찾아보면 틀린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찾아야 되겠죠? 사전이나 전문 서적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좀 있겠지만 그냥 지식인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찾아서 다른 글에 옮겼을 때 그럴 때는 출처도 꼭 밝혀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좀 말이 길었는데요. 이제 우리 2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목표학습 1번,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자료를 참고하였는지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1번, 이 글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써봅시다. 이제 지난 시간 국어 선생님께서 글을 읽고 질문할 만한 내용을 수업 일기에 쓰고 그 답도 찾아 쓰라고 안내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다 질문과 답변이 마련되었으려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구호금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했냐면 국어사전에서 구호금의 뜻을 찾아보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 그리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 그 방식을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빅터 파파넥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인터넷에서 빅터 파파넥을 검색한다 이것도 돼요. 근데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어느 브라우저의 어떤 거 지식 백과인지 위키 백과인지 뭔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여기서는 인물에 관한 정보를 해당 인물이 쓴 책에서 찾아봤다. 이거는 좀 한수 위조 그쵸?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접근이고요. 이 정도로 찾아본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 읽기 자세를 갖춘 친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타적 디자인이 또 다른 사례가 궁금하다. 이것도 좋은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책에서는 딱 3개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3개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도서관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그냥 인터넷이라 쓰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는 예시답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거를 왼쪽과 오른쪽에 적어주고요. 선생님 믿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최소 2가지의 질문을 썼겠죠. 지난 시간 수업 일기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자신이 자료를 참고하여 알게 된 내용 가운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한 가지만 그 결과를 골라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문제는 여기서 무엇이 궁금해서 어디에서 찾아봤다 그러면 그 결과, 찾아본 결과를 다음 문제에 쓰라는 건데 여러 가지 찾아봤으면 그 중에 딱 하나만 적어보라는 겁니다. 여기 예시답은 빅터 파파넥에 대한 정보인데 이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소개를 적어줬나 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생이고 디자인을 전공했고 제3세계 그리고 선진국사의 이해도를 넓혀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다. 아주 훌륭한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은 아까 정보의 출처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쓸 때 뭔가 알게 된 내용을 쓸 때 꼭 출처를 밝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마침 빅터 파파넥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작년에 선생님이 이 단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온 게 빅터 파파넥이었어요. 딴 거 뭐 궁금한 것도 없다, 나는 그냥 이름이 보이니까 이름을 찾아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여러 학생들이 일단 그 녹색창 네이버에서 찾았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은 친구들을 이렇게 썼어요. 빅터 파파넥 출생 사망 27년에 태어나셔서 98년에 돌아가셨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원 석사고 무슨 교수를 했고 무슨 대학교 교수고, 자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친구들은 구글에서 찾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인물 정보를 출처로 할 때는 이런 결과값이 나왔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위키백과가 제일 위에 뜨거든요. 그래서 위키백과를 참고한 친구들은 요 내용을 썼더라고요. 빅터 파파넥은 제품 디자인, 사회와 환경에 체결되는 제품 디자인, 도구 디자인, 사회 기반 시설 디자인, 적정 기술 디자인을 주장한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부각했다. 생태적 균형을 전제로 했다. 그래서 그가 비난한 제품은 보기에만 좋은 제품, 사용하기 힘든 제품, 필요 없이 생산되는 제품, 이런 걸 비난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키워드를 넣었는데도 어느 브라우저를 택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그냥 답만 찾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정보가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빅터 파파넥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하면 1번 네이버의 결과값, 2번 구글의 결과값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적절할까요? 네, 이게 좀 더 적절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생년, 출생, 사망, 학력, 경력 이렇게 나와있지,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뭘 강조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면 요 내용을 적어줘야 제대로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를 한 셈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타적 디자인을 한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그런 사람은 요걸 적어두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항상 숙제를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에 따라서, 내가 궁금한 거에 따라서 답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보의 질을 항상 생각하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걸 찾아볼 때도 여기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생태적 균형은 무엇인가? 사회 기반 시설은 무엇인가? 적정 기술 디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것도 모르는 개념을 찾아가며 다시 읽는 거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적정 기술 디자인, 여기 딱 누르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며 읽기가 생활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하던 학습활동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3번. 여러분의 소감을 공유하는 건데요. 자료를 참고하며 글을 읽어보니 어떤가요? 느낀 바를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써야 되겠죠. 그냥 본문을 읽는 것과 자료를 여러분이 찾아가며 읽었을 때의 차이점. 당연히 어떻겠어요? 모르는 단어를 찾으니까 국어금을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가 있다. 내가 다른 책도 찾아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으면 진짜 아주 훌륭한 학생인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낀 바를 적어주기 바라고요. 자, 24쪽을 한번 펴보세요. 24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타적 디자인에 관해서 구상하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 활동을 모든 활동이 아니라 개인 활동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이 이타적 디자인을 해보는 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구상도 하고 실제 제품 그림을 여기다 그리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머리를 굴려보세요. 이타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을 찾으랬지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 아까 빅터 파파넥 관련 정보에서 봤듯이 어떤 환경에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동물에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고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처럼 육체적으로 강인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그 대상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기사 같은 데서 봤던 환경이나 사회적인 필요성에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을 좀 활성화해 두고 내일 국어 시간에 실제로 이타적 디자인 구상을 하고 디자인 여기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을 해 볼 겁니다. 딱 한 장 학습 활동 했기 때문에 수업 일기 쓰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랑 자료를 찾아가며 읽기를 할 때 유의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